이틀째 신규 확진자가 11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4주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제조업 변이가 국내에서도 확인되는 등 변수가 남아있어 방역당국은 올가을 새 유행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확진자가 확 늘었던 수요일이 됐지만 오히려 전날보다 7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전에 비하면 8만 명 넘게 줄었는데요. 이제 감소세는 확실한데 감소 속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감소세뿐만 아니라 감소 속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감소 속도를 보면 우리가 3월 3주 차에 정점에 진입을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매주 통계 자료를 보면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약 11%, 10% 정도 안팎의 감소세를 보였거든요. 네. 근데 4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더 급격하게 감소세를 보이면서 한 30% 안팎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최근에는 이보다 더 증가하면서 40%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 속도면 상당히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이러한 속도면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화요일 대비 수요일 날 오히려 확진자가 감소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러한 경향성은 4월 첫째 주 이후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뜻하냐면 오히려 일종의 감소세가 더 뚜렷해졌다. 즉 4월 둘째 주부터는 감소세가 더 확연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네.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주간 최저치를 보이는 요일이거든요. 한 2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주간 최고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는 화요일에는 한 6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지 않을까. 현재는 상당히 안정화된 방향으로 감소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속도도 추이도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자, 이번 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모든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사회 곳곳이 예전의 일상을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방역 해이가 걱정인데요. 확진자 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줄긴 했지만 여전히 10만 명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혹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우리가 단기와 중장기적인 면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 위험 요소로 볼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되면서 방역 해이에 따른 감염 확산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변이가 출현을 하게 되면서 감염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런 어떤 중장기적 또는 단기적인 어떤 감염 확산의 우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을 보면 2차 접종 이상 완료를 하신 비율이 거의 90%에 가깝게 도달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보면 인구의 33%가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자연 면역을 형성을 했거든요. 예. 실제로 그 공식적인 확진자 명수보다는 실제 확진자는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최소한 2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따라서 현재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인 어떤 위험 요소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예. 현재는 오미크론 하위 계열의 변이들이 지속적으로 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국내에서도 3개의 그 제조합 변이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이런 새로운 변이들이 현재까지는 오미크론의 하위 계열들의 변이들이고 항원 특이성을 어느 정도 상당히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이가 출현을 해가지고 새로운 확산을 유도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을 했을 때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독감처럼 겨울철마다 유행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따라서 앞으로는 팬데믹 상황이라는 그 우려보다는 연도별 계절 요인에 따른 유행성 변화는 있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 추세로 보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상당히 안정화될 걸로 보이는데 예. 다시 겨울이 도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유행 규모는 커질 수는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팬데믹 상황에서의 감염 위험보다는 계절적인 요인을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낙관적인 전망을 알려주셨는데 방역 당국이 새로운 변이 그 출현성을 언급하면서 이제 늦가을에 새로운 유행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교수님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새로운 변이가,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 새로운 변이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의 하위 계열들의 변이들을 언급을 하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나 스텔스 오미크론과 항원 특이성이 상당히 일정 부분 유지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의한 효과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가 감염이 진행이 되면서 자연 면역을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변이에 의한 우려는 없다. 다만 팬데믹 상황이 종료까지는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지는 않더라도 일단 상당 부분 일정 국가에서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팬데믹 상황이 잠정적으로 종료될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여름이 지나면서 가을 정도가 되면 아니면 이번 여름 중간쯤에는 발생을 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계절성을 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독감 바이러스처럼 계속 이렇게 계절마다 매년 우리한테 겨울철마다 찾아오면서 일정 규모의 유행을 유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또 그런가 하면 정부가 병의원의 신속 항원 검사 양성 판정을 다음 달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감소가 뚜렷해지고 유병률 또한 떨어지면서 이걸 다시 PCR 검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확진자 확인 자체가 늦어져서 확진자가 축소하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일단 착시 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지금 시점에서 진단 시스템을 굳이 바꿔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네. 이미 사회적 거리도 전면 해제됐고 조만간 감염병 등급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는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도 권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진단 시스템을 PCR로 전환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착시 현상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신속항원 검사가 검사 시점부터 검사했을 때에 뭐 한 10분 이내로 결과가 바로 나오거든요. 예.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확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감염이 된 시점부터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감염 초기에는 이 신속항원 검사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만큼 양성이 나와야 되는데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PCR보다는 오히려 이 신속항원 검사가 확진 판정을 내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늦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진단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없고 현 시점에서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사람, 특히 고령층에 대해서는 신속항원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PCR 검사를 원하면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보완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전면적으로 진단 시스템을 과거로 회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다음 달부터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까지 등교와 수업이 정상화됩니다. 학교 내 방역도 대부분 완화될 예정인데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걸까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성인 대비. 하지만 이미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면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소아청소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가 감염에 의한 자연 면역을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오미크론 대유행을 사실상 주도한 거는 학교에서 감염된 소아청소년들이 가정 내 전파를 일으키면서 대규모로 이렇게 확산이 된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등교 정상화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만일 아직까지 감염되지 않은 소아청소년들이 감염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까지 감염된 소아청소년들의 경향성을 보면 장기 후유증 없이 약 이틀 정도면 대부분 회복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큰 우려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또 원래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결정 시기를 5월 초로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결정 시기를 왜 미룬 걸까요? 역시나 아직 실외 마스크 해제가 이르다고 본 걸까요? 지금 상황에서 실외 마스크까지 해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방역 조치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실내 마스크 착용밖에는 남지 않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유행 상황이 많이 안정화됐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평일 기준으로 10만 명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일 실외 마스크 착용까지 전면 해제를 하게 되면 유행의 안정화 속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더불어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따른 사회적 갈등 유발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4월 달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